지금 당신의 계좌에 10배 수익이 찍힐 수 있는데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20세기 최고의 투자 귀재가 직접 실천하고 검증한 방법론이 여기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80년간 증시에서 살아남으며 터득한 실전 투자 전략, 그 핵심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돈을 잃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주식 시세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세 가지 국면으로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정 국면입니다.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졌다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공포에 질린 대중이 주식을 던져버린 바닥에서 냉철한 소심파 투자자들이 조용히 주식을 주워 담습니다. 두 번째는 동행 국면입니다. 금리가 하락하고 기업 이윤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경제 발전과 함께 서서히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건강한 상승입니다. 세 번째는 과장 국면입니다. 끝없는 낙관주의가 시장을 지배하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시기입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것 같은 환상에 빠져 마지막 한 푼까지 주식에 쏟아붓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국면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잃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반대로 나쁜 뉴스에도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매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투자의 핵심입니다. 챕터 1 소심파와 부하 내동파.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주식시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소심파와 부하 내동파입니다. 소심파는 전체 투자자의 10%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논리와 확신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봅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 매수하고 모두가 열광할 때 매도합니다. 반면 부하 내동파는 90%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주가가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팝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대중의 의견을 따릅니다. 코스톨라니는 1930년대 파리 증권가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멘 주식에 투자했을 때 작전 세력의 조작으로 주가가 기술적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히틀러가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며 나치 의원들이 제국의회로 입성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증권가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은 프랑스와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달랐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등극이 심각한 뉴스임을 직감하고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결국 주가는 폭락했고 그는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투자자는 자기 코앞만 보지 말고 항상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100m, 200m 앞을 보듯이 주식 투자도 내일 모레의 주가보다는 다음 달과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생각해야 합니다. 3년에서 4년 후에 잘 될 기업을 골라 충분히 공부한 후 확신이 섰다면 의미 있는 금액을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현대 산업 사회는 고도의 테크닉과 혁신을 요구하며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주식은 기업 확장의 토대이자 경제 발전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많은 기업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와 새로운 주식이 많아지면 주식 시장에 불리합니다. 수많은 주식이 만들어지는 동안 언론과 선전을 통해 증권 시장의 분위기를 낙관적으로 만들고 대중은 앞다투어 주식을 삽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분위기가 사라지면 그 반응도 격렬하게 나타나며 하락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경제 전문가조차도 망연자실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가올 사태에 미리 준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최고의 대처 기술입니다. 챕터 2 주가 사이클의 비밀. 바닥과 천정을 찾는 법. 증권시장이 바닥에 와 있고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있는 이유는 금리가 오르고 시중에 유동 자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는 경제적 발전 및 기업의 이윤과 관련해 비관적인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부하 내동파의 손에서 소심파의 손으로 넘어온 주식은 이제 확실한 소심파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쁜 뉴스에도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부와 내동파가 주식을 모두 팔아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심파는 나쁜 사건을 이미 계산해 넣었고 나쁜 뉴스가 있을 거라는 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일정 기간 머무릅니다. 이윤과 배당이 줄어든다는 소식이 나와도 이미 반영된 자료이므로 시세에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얼마 후 이익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중앙은행은 높은 금리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진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화폐 시장의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양이 많아집니다. 노련한 프로 투자자와 선구자들이 오른 가격에서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천천히 사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비관적인 분위기는 점점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오고 주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이 시기가 조정 국면입니다. 전에 너무 비관적 분위기가 팽배해 주가가 가치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졌던 것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조정 국면이 지나면 동행 국면이 시작됩니다. 금리가 떨어진 결과 경제는 다시 활성화되고 이윤이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이 새로운 낙관적이고 경제적으로 근거 있는 발전과 발을 맞춰 함께 서서히 올라갑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이윤은 증가하며 그로 인해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습니다. 점점 더 많은 투자자와 투기꾼이 시장으로 몰려옵니다. 계속해서 매수자가 나타나고 이들이 주가를 계속 올립니다. 위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끝없는 낙관주의만이 팽배하며 많은 이들이 냄새를 맡고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게임에 뛰어듭니다. 상승은 또 다른 상승을 낳으며 이를 과장 국면이라고 부릅니다. 나무는 하늘 끝까지 자라지 않듯이 모든 부와 내동파는 주식을 포화 상태까지 사들이고 돈이 없으면 신용으로 삽니다. 은행은 유동 자금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로 인해 주식 매수를 자극합니다. 주가는 더 달아오르지만 은행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파가 판 주식은 부와 내동파의 손에 있으며 주식 호황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금리를 올리고 유동 자금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주식 보유자는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살 새로운 구매자를 기다리지만 중앙은행의 새로운 통화 정책 결과 새로운 돈이 증시로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주가는 이윤과 배당금 증가 등 좋은 경제 뉴스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몇몇 투자자는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팔 수 없게 되자 시장에서 나오려고 하거나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팝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약간씩 주식을 팔지만 이로 인해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것이 하락운동의 첫 번째 국면입니다. 점차 이윤 감소, 배당금 감소 등의 나쁜 뉴스가 들리고 주가가 더 떨어집니다. 이것이 하락운동의 두 번째 국면입니다. 떨어지는 주가와 나쁜 뉴스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 또다시 주가 하락을 야기합니다. 두려움에서 주식 매도로, 주식 매도에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반대 방향으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던지는 투매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락운동의 세 번째 국면인 과장 국면입니다. 주가가 대중의 심리적 압력에 빠져 가치보다 훨씬 더 깊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장 국면이라고 부릅니다. 요컨대 부와 내동파는 점점 더 낮은 가격의 주식을 팔고 소심파는 이를 사기 시작합니다. 챕터 3. 추세와 반대로 행동하는 용기 90%를 이기는 법. 투자자가 노련할수록 일반적인 추세와 반대로 행동합니다. 추세와는 반대로 하락운동의 세 번째 국면에서 이미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승운동의 첫 번째 국면에서도 매수를 하며 그대로 진행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 후 상승운동이 정점에 다다르면 서서히 팔기 시작합니다. 상승운동의 세 번째 국면은 항상 마지막에 폭발적인 상승을 동반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팔고 나서 잘못 팔았다고 생각하며 이런 생각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날로부터 더 올라가는 주가를 보며 그만큼 더 벌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할 때
고통은 큽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시 주식을 살기로 결심하며 팔았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쯤 추세 전환점이 다가옵니다.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비관적인 투자자가 낙관적으로 변하면 이는 시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신호이며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열정적인 낙관주의자가 과도하게 주관적이 되면 이때가 시장 진입 시기입니다. 전체 사이클에서 3분의 2는 추세와 반대로 행동하고 3분의 1은 추세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 계속 강조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아주 엄격한 규율을 요구합니다. 주식시장 참여자의 대부분인 90%는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전체 의견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가 죽도록 비관적인데 혼자 낙관적이거나 반대로 모두가 흥겨워하는데 혼자 비관적이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공의 열쇠는 바로 추세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즉시 추세와 함께 가고 하락장에서는 즉시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투매가 일어날 때를 잡아야 합니다. 각각의 국면과 사이클이 얼마 동안 진행될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전 시장이 어느 정도 과매도 시장이었는지, 대중의 심리는 어떤가 등 여러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증권시장은 경제 추세와 나란히 흘러가는 것도 아닐 뿐더러 경제 발전의 추세 자체도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호황이 오리라는 것을 오늘 안다면 이미 이에 대비할 것이며 컴퓨터가 100% 확실히 내년의 주가가 100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주가는 오늘 이미 99가 될 것입니다. 증권시장 붕괴 후 주식 선정 전략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올 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주식, 많이 떨어진 주식, 아니면 완전히 바닥을 친 주식 중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어느 정도 가치를 보존했거나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된 주식은 거의 파산 상태였을 것이며 이런 주식은 위험하지만 전환점과 함께 파산을 면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주식과 이런 주식을 섞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위기 후에는 높은 분위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한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폭락한 주식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주식을 사는 것은 옵션을 사는 것과 비슷하며 추세가 바뀌면 2배 혹은 3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파산 직전에 주식을 사는 것은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래 기다려야 하고 그 기다림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돈은 고통의 결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챕터 4. 거래량의 비밀. 시장을 읽는 진짜 기술. 항상 주의하고 모든 예언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대중은 이 사실을 빨리 잊어버리며 광고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대중은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걸려듭니다. 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감정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때 지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능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생각은 지능적이지 않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투자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이디어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중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보며 논리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논리는 틀릴 수도 있지만 논리가 아주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틀린 논리라도 스스로의 논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식 투자의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뉴스나 사건에 대해 순전히 심리적으로 반응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 중에도 대중과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며 시장 참여자들 중 10%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소수 10%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중의 지배적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코스톨라니 자신도 수년간의 경험 후에야 비로소 자신만의 이론과 원칙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파니까 나는 사야겠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사니까 나는 팔아야겠다고
생각할 때 대중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이론이 맞지만 혹시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나중에야 이번에도 역시 다르지 않고 자신의 이론에 따라 예상한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훈련과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오늘날은 대중과 반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주식시장에서는 수능을 아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수능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의견은 단돈 1원의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스톨라니가 항상 정보는 파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수능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심하고 회의적이 되고 또한 약간의 공상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투자자는 은행, 언론, 투자 상담사는 물론이고 친아버지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상담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은 주식시장 전체를 수수료, 기교로 바라봅니다. 상담사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니며 그들은 거래량을 늘리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로 또는 글로 조언을 해야 하지만 일반 투자자보다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큰 증권사가 대형 펀드로부터 철강 주식을 대량으로 팔고 다른 철강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싶다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증권사는 바로 수천 명의 고객들에게 정보를 보내 정반대로 권했습니다. 즉, 다수의 작은 고객들에게는 피해가 가더라도 큰 고객에게 유리한 정세를 만든 쪽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펀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윤리적인 면으로 보아 상담사들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는 징후와 전조를 살펴봅니다. 지난 몇 달 혹은 몇 년간 거래량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몇 달 전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많은 수의 주식이 소신파의 손에서 부하 내동파의 손으로 옮겨갔음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을 사는 사람은 부하 내동파뿐이며 이때 소신파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샀던 주식을 내다 팝니다. 거래량과 주가 움직임에 따른 결론은 명확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주가가 떨어지면 나쁩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려는 조짐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많은 가운데 주가가 떨어지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주식이 소신파의 손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많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나쁜 신호입니다. 부하 내동파가 주식을 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적으면 좋은 신호입니다. 주가가 올라가지만 대다수 주식은 아직 소신파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 분석가, 브로커들은 거래량이 적으면 그 주식에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별 의미를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데 주가가 상승할 때 이때 우리가 주식에 관심을 갖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거래량이 많아지면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많아지면 붐이 찾아오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시세가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한 투매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세가 급등할 때 갑자기 나타난 많은 매수자는 어떤 이유로 시장이 기울어지게 되면 또다시 갑자기 매도자가 됩니다. 오늘의 매수자가 며칠 후에 매도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매수자를 분석하는 것이 주식의 질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매도자의 질을 분석하는 것이 매도 가치를 분석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주식이 질 나쁜 보유자의 손에 있으면 최고의 주식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상담사, 은행, 언론은 거래량이 많은 가운데 가격이 올라가면 좋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많은 대중이 주식을 산다는 것이지만 코스톨라니는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냐고 묻고 아니라고 답합니다. 오늘 앞을 다투어 주식을 샀던 바로 그 대중이 나중에는 앞을 다투어 주식을 팔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대중의 판단이 옳았던 예는 극히 드뭅니다. 오랫동안 상승이 계속되다가 정체된 후 새로운 구매자를 기다리고 좋은 뉴스에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거나 심지어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는
아주 나쁜 신호입니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부와 내동파는 있는 재산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거나 심지어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는데 좋은 뉴스가 있어도 새로운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정체된 후 나쁜 소식에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거나 주가가 오른다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산다면 증권시장이 좋다고 설명하는 것도 나쁜 신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혹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산다는 것은 오래된 마법의 말입니다. 외국인이 살 때는 물론 좋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식을 팔 때는 바로 그만큼 불리합니다. 매수할 때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매도할 때도 병목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질이 어떤지, 어떤 미덕을 지녔으며 어떤 실수를 하는지에 달렸습니다. 이들 중에도 똑같이 소심파와 부와 내동파가 있으며 심지어 부와 내동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 외국인 투자자의 동기는 빠른 시간의 이익을 보는 것이고 이 점에서 국내 투자자보다 더 단기적이기도 합니다. 외국 투자 기금도 마찬가지이며 외국인들은 조그만 기회를 보고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담당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압력을 받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험이 보이거나 이미 이익을 챙긴 후에는 또 그만큼 빨리 나가버립니다. 모두 같은 시간에 사고 같은 시간에 팔고 싶어 합니다. 챕터 5. 신용투자의 함정. 절대 빚으로 주식을 사지 마라. 자신이 대출받는 액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신용으로 주식을 사도 됩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어떤 경우라도 신용으로 주식을 사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신용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해가 되며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빚을 지지 않는 투자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통해 설명합니다. 1950년대 중반 뉴욕 증시는 상승 무드를 타고 있었고, 특히 전자산업과 같은 새로운 혁명적 산업의 등장은 환상적이고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가진 마지막 1달러까지 털어서 전자산업 주식과 관련된 산업 주식을 샀고 모든 돈을 다 투자한 후 신용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전쟁 영웅이었으나 그 외에는 천재적인 데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미국 국민의 눈에는 흠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미국 국민이 자신의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것은 월스트리트 분위기 조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1년 전이었고 사람들은 아이젠하워가 재선에 승리한다고 확신했으며 월스트리트 전체가 이 확신에 기반을 두고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그의 재선 승리를 주식시장에서 먼저 누리려고 했고 코스톨라니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위험한 일이 일어났는데 1955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음 날 뉴욕 증시 시장에서는 모든 주식이 10%에서 20%까지 급락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신용으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부랴부랴 주식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급락은 아이젠하워가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대중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아이젠하워 없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확실한 질문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은 장애가 되지만 불확실성은 주가 하락을 만들고 그것은 기회가 됩니다. 대중과 부와 내동파 투자자는 뜻밖의 사건에 부딪히면 문제를 직시할 여유를 갖지 못하며 이런 나쁜 사건뿐만 아니라 좋은 사건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나쁜 뉴스가 나올 경우 독일 채권을 모두 팔아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지만 어느 은행도 이 의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팔고 싶지는 않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은행에 나쁜 소식이 터지면 최소한 시간을 가리지 말고 전화해달라고 부탁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에 있는 동안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코스톨라니는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지만 끝까지 상승 움직임에 참여해 결국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하루 종일 투자 관련 이야기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포츠, 자동차 운전,
카드놀이 외에도 결정 전에 심사숙고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낚시는 투자자에게 좋은 취미이면서 긴장을 푸는 방법이기도 하며 낚싯대를 들이우고 조용히 앉아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버려진 주식을 몇 달 전부터 소생하는 것, 즉 턴어라운드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세를 정확히 알고 타이밍을 맞추면 옵션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코스톨라니는 턴어라운드 주식 쪽을 선호합니다. 첫 100만 달러를 만들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은 증권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생계를 유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간을 읽어보면 직장인이 하기에 딱 좋은 투자가 바로 주식 투자라는 것입니다. 생계는 직장으로 꾸리고 주식 투자로는 큰 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훌륭한 투자자라면 1년에 돈을 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들어오는 돈은 일을 하고 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로는 1년에 돈 소득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가 차액으로 번 돈을 소득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그것은 이익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큰 이익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또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큰 손실을 입고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든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이익을 봤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몇 년간 아무 성과 없이 손실을 보다가 단 6개월 동안 지난 수년간 입은 손실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증권거래에서의 성공은 1년에 얼마의 이익 1년에 몇 %의 이익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즉 주식 투자로 언제든지 돈을 잃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이런 인지를 통해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고 건강한 투자를 통해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언제나 정확한 주가는 모르며 자신이 산 주식의 가격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변동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종합지수가 얼마인지 체크하는 등 분위기가 어떤지 살핍니다. 이미 자신의 의견을 정립했고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드러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로는 맞고 때로는 틀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증권시장에서 자신의 의견이 입증되지 않았고 자신 또한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면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훈련을 하면 점차 그런 태도에 익숙해집니다. 어떤 특별한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런 태도에 익숙해지는 것이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로 번 돈이 아주 큰 금액이라도 투자자는 항상 겸손해야 하며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바보들도 종종 성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바보들이 시세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상승과 하락 두 가지뿐이며 물론 강도는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를 잡았다고 그것이 옳다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할 이유는 되지 않으며 순전히 운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회의 비관 비판도 항상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기대하면 계량할 수 없는 일이 끼어들어 일을 망칩니다. 정식으로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독학한 사람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더라도 독학한 사람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종종 정식으로 배운 이론가보다 어떤 문제나 사건에 본능적으로 더 잘 대응합니다. 독학으로 익힌 사람은 왜 그런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경험 덕분에 올바르게 대응합니다. 40대 후반의 연령층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인생에서 쌓은 경험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보다 헤맬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실천하고 실패하고 경험을 쌓는다면 개인 투자자라도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으며 큰 부는 그에 따라오는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결정해야 할 것은 주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장기 예금에 넣어둘 것인가입니다.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시장에서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은 어떤 산업 분야를 살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을 고릅니다. 오늘 내일 혹은 일주일 후에 살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전술적인 결정일 뿐입니다. 늙고 경험 많고 지적이지만 완전히 실패한 투자자의 의견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공이 프로의 지식을 재는 척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주식시장의 추세와 기회를 아주 잘 판단할 수 있고 환상을 펼치고 위험을 잴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은 결단력이 없거나 겁이 많거나 초조하고 인내심이 없어서 혹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로부터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항상 신용으로 주식을 샀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아주 치명적이며 인내심이 아주 많더라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한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성격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에게 한 기업의 대차대조표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보는 엑스레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의사입니다. 투자자의 역할은 판사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총기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증인을 신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자신의 판단을 내립니다. 증인을 신문하지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지 진실을 말할지 모르는 것이며 판사님들은 그 사실과 어떤 신문과 어떤 위원의 행간을 살펴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전자, 항공, 석유, 철도, 컴퓨터, 자동차, 화학 등의 분야 전문가가 아닙니다. 투자자는 다른 사람의 조사와 분석을 받아보고 국제 정치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살핀 다음 주식을 살지 사지 않을지 자신의 판단을 내립니다. 투자자는 취사 선택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팔방미인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읽을 수는 없지만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바로 투자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조금씩 아는 사람이 증시를 더 잘 이해합니다. 조금씩 배우고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스스로 연구하는 것이며 코스톨라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스스로 연구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여행하고 세계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경제 전문가, 은행가, 자본가, 중개사, 정치가 같은 종족을 볼 때는 회의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적인 발표가 있을 때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발표, 모든 뉴스가 어떤 동기로 발표되느냐, 그리고 어떤 출처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세계의 막후 실력자는 영리하며 투자자는 그보다 더 영리해야 합니다. 금융세계 막후 실력자들은 일단 자신의 패를 까므로 우리는 그 패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패가 원카인지 찐카인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것을 잘 맞히려면 좋은 결과와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법에 대한 코스톨라니의 생각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90%가 광고나 심지어 조작입니다. 어떤 금융그룹 기관 혹은 신디케이트가 대중의 특정 주식을 사게 하기 위해 언론과 입소문을 통해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리고 시세를 점점 올리면 대중은 미끼를 물고 삽니다. 매수로 인해 시세는 더 올라가고 그러면 점점 더 많은 매수자가 나섭니다. 계속 오르는 주식을 대중에게 파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습니다. 대규모 유명 기업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을 사야 할까? 아닙니다. 최대한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주식을 팔고 싶으면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해 잘 알려진 언론이나 증권, 소식지의 추천 종목이 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프로모션입니다. 대규모 기관의 머니 매니저가 행하는 주식 매매 행위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 전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물량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단기적으로 그럴 뿐입니다. 어느 기관이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사거나 팔면 이 때문에 며칠 동안 주가는 오르거나 내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추천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산업 분야나 기업의 전문가는 주식 시장의 생리를 전혀 모릅니다. 그들이 어떤 기업을 조사한 날 그 기업의 기업 상황은 알 수 있지만 어제 유효했던 것이 오늘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새로 생각해 내야 합니다. 기업 내부자의 추천은 어느 정도 믿어야 할까? 기업 내부자는 그 기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닌가? 전혀 믿지 마십시오. 내부자는 자신의 회사의 제품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자본시장 전체와 자본시장의 전개는 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정보 또한 항상 맞는 것이 아닙니다. 코스톨라니의 경험에 따르면 회사 내부자가 추천하는 것과 거의 반대로 해야 합니다. 내부자는 종종 대중을 혼란시키기 위해 일부러 틀린 정보를 흘립니다. 내부자는 회사의 지분을 더 갖기 위해 주식을 사고 싶을 때 주가가 떨어지도록 나쁜 소식을 흘리거나 혹은 지분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팔고 싶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도록 일부러 좋은 소식을 흘립니다. 내부자 정보와 관련해 겪은 수십 번의 경험 모두 손실로 직결되었으며 예외는 아주 적었습니다. 경제 전문가와 경제학자들이 이후의 발전에 대해 말하는 말은 얼마나 믿어야 할까? 역시 크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경제학자도 주식 시장의 추세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합니다. 주식 시장과 경제는 이미 말했듯이 나란히 가지 않습니다. 경제 교수들이 주식 시장에 대해 하는 분석이 맞다면 그들은 모두 부자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는 경제와 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만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와 주식 시장은 다릅니다. 경제 호황은 주식 시장에 불리하고 경제 불황은 주식 시장에 유리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제와 주식 시장은 결국 연관이 있지만 나란히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진행됩니다. 대부분 주식 시장의 추세는 앞으로 다가올 경제 발전의 선행 지표입니다. 하지만 경제 호황 이후 붐이 가라앉고 유동성이 많을 때 주식 시장이 호황을 맞을 수 있으며 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익이 많이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습니다. 매년 나오는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언론 발표 등이 한 기업의 발전을 가늠하는 정보로 충분한가? 아닙니다.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발표나 뉴스 후에 무슨 일이 진짜 숨어 있는지, 보도가 틀리지 않았는지, 혹은 최소한 믿을 만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뉴스나 발표는 아주 비판적으로 심지어 회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위험한 경쟁자가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대차대조표 배당금 등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세세한 것을 너무 많이 알면 전체에 대한 조망을 잃어버립니다. 나무 앞에 서면 숲이 보이지 않는 듯이 말입니다. 투자자는 적게 알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권시장에서 필요한 지식은 모든 세세한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딴 것입니다. 1950년대 TV에서 증권시장에 대한 프로그램에 소개된 노인과 고등학생은 신문, 통계 등 모든 인쇄 매체에 쓰여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있었지만 이들 중 누구도 증권시장에서 아주 작은 성공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 분석은 내부자 정보의 경우와 비슷한가?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엔지니어 발명가, 기술자, 과학자, 재정 전문가, 심지어 기업 경영자도 주식 시세가 어떨지 진단하는 사람으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시세가 너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너무 많이 알면 상상력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반만 옳은 정보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만 옳은 정보는 100% 틀린 정보보다 더 위험합니다. 반의 진실은 완전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틀린 정보를 접하면 투자자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틀린 정보는 놀랍거나 선동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주의 깊은 투자자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체크해 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옳은 정보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며 이는 잘못된 생각의 결과이고 대상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큰 돈을 갑자기 가지게 되면 이성을 잃고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의 돈을 지킬 수 있을지,
세무서에는 어떻게 숨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돈을 불릴지 고민하느라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재테크 비법에 귀를 기울이며 여기저기 헤매고 다닙니다. 이런 대중을 조작하기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입니다. 대중을 패닉 상황에 빠뜨리거나 혹은 이익의 혈안이 되도록 만들어 투자 게임에 끌어들이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리하여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늦지 않으려고 너도 나도 달리는 기차에 뛰어오릅니다. 대중으로서는 주식시장이 절정에 달했는데 주식 하나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며 어쩌면 주식을 산 후 손해를 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은 대중에게 정직하지 않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종종 책임감 없이 행동하기는 합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모르고 하는 것이며 경험이 없기도 합니다. 또한 약간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합니다. 은행과 금융기관도 이윤 창출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을 기만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식당 주인이 어떤 음식을 그날 안으로 없애버리고 싶어서 특별히 그 음식을 추천한다고 해서 그가 정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광고나 시세 상승으로 인해 주식이 점점 인기를 얻게 되면 전체 경제를 위해서도 좋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세가 떨어져서 대중이 돈을 잃게 되면 경제가 나빠집니다. 주식의 역사를 보면 주식 붐이 온 후에는 항상 혼란이 따라왔습니다. 주식이 폭락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돈을 잃게 되지만 이미 이 돈의 많은 부분이 기업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붐 시기에는 수많은 새로운 기업이 생기고 폭락 후에는 수많은 기업이 다시 사라지지만 없어지는 기업보다 많은 수가 살아남아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현대적이고 혁명적인 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훌륭한 투자자가 갖추어야 할 점은 예리한 직관과 상상력입니다. 예리함은 사건의 연관 관계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직관은 오랫동안의 주식 투자와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무의식적인 논리력입니다. 상상력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는 능력입니다. 절제력과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틀린 것으로 판명되면 즉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상이 현실로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피드백도 중요합니다.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는지 생각해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겸손도 필요합니다. 성공할 때는 자만하지 말고 운도 좋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말하듯이 주식으로 번 돈은 다음에 높은 이자와 함께 돌려줘야 하는 빌린 돈에 불과합니다. 주식 시장은 거대한 고리대금업자이자 커다란 덤불숲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투자자는 성공과 실패에서 모두 배워야 합니다. 주식으로 번 돈은 결국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즉 성공할 때도 운이 좋아서 된 것이니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법니다. 투자자와 유사한 직업은 의사, 변호사, 청취가, 영업자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엔지니어, 경제학자, 경영학자와는 비슷한 점이 없습니다. 투자자와 의사 둘 다 먼저 진단을 하고 그 진단으로부터 치료 방법을 비롯한 모든 것을 끌어냅니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도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채면 방법을 고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직관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투자자는 상상을 하는 반면 엔지니어는 계산을 합니다. 투자의 나쁜 성격은 고집스러운 것입니다. 확신은 가져야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다면 곧장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잘못이라 함은 회계상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거나 전혀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된 것을 말합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고집과 확신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확신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확신을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계산에 넣어야 하므로 절대 몰빵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워렌 버핏도 전체 자산의 40%가 최대치라고 언급했습니다. 주식 투자와 유사한 놀이는 포커 브리지 등 카드 놀이와 가장 비슷합니다. 카드 게임을 할 때 주어지는 카드에 적응해 게임을 하듯이 투자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주어진 카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듯이 투자자에게 좋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게임의 베테랑이 좋은 카드로 많이 벌고 나쁜 카드로 조금 잃듯이 훌륭한 투자자도 자신에게 좋은 사건이 생기면 많이 벌고 나쁜 사건이 생기면 적게 잃습니다. 투자자는 끊임없이 듣고 사실을 생각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일종의 철학 행위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될 수 있으면이라고 말하지 확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고 해도 스스로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투자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자는 기업을 분석하는데, 즉 재무제표를 분석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틀리거나 위조되는 경우가 많고 최소한 분식 회계는 기본입니다. 재무제표가 정직하고 바르다고 해도 이것은 이미 과거의 정보입니다. 시세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주식이 좋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가정하에 좋거나 나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가 나빠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합니다. 일상의 논리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부도 직전에 주식을 사겠습니까? 하지만 부도가 났다가 회생의 조짐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샀을 때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성이나 역량과는 관계없이 대중의 심리적 이유로 인해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가 회생하는 기업의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갑니다. 결국 코스톨라니가 80년간의 투자 인생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대중과 반대로 움직이십시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용기를 내어 매수하고 모두가 환호할 때 냉정하게 매도하십시오. 거래량과 주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시장의 진짜 흐름을 읽으십시오. 신용으로 주식을 사지 마십시오. 인내심을 갖고 자신만의 논리를 확고히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90%의 부와 내동파가 아닌 10%의 소신파로 만들어줄 실전,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